자, 오늘 꽤 윤수목님을 신기한 일이죠. 초대하였는데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윤수목님에 대해서 다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어떤 분이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업라이즈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이신 수목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님 자기소개 잠깐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라이즈라는 회사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전에는 기업은행 또 뭐 하이투자증권 이런 곳에서 프랍 트레이더로서 한 10년 정도 트레이딩을 했고, 또 삼성증권운용에서는 채권 헤지펀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라고 들었고, 제가 어줍잖게나마 음. 저의 생각을 조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반갑습니다. 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스몽님 정말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신 지가 정말 오래되셨죠? 예, 좀 오래됐죠. 한 15년 한 것 같은데요. 예, 15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은 저희 트레이딩 뷰를 이용해 주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또 많이 트레이더시고, 현재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전업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네이버 보면 짤도 돌아다니듯이 크립토 커런시 트레이더라 그러면 백수시고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의 시선으로는 뭐 홍콩 금융이다 이러면 와 대단한데 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전업 투자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의 금융인이나 전업 투자자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수목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업 투자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업 투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음, 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전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좀 짬을 내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질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전업으로 하려면 요구되는 그 기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전업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가져야 될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인제 우리가 투자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그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매수매도도 있지만은 캐리라고 해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업 투자자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사실 네거티브 캐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네. 고정적인 인컴은 없고, 네. 그리고 생활비를 비롯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전업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고정 비용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고정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아마 심리적으로 쫓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된 분이라면 전업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인컴을, 그러니까 생활비 이상의 그 일들을 좀 포지티브 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하에서 뭐 짬을 내서 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것 사람마다 같아요. 사실은 처한 상황이 사실 다 다른 거라서,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직업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쵸. 너무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이고요. 프랍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대부분 눈의 문제
문제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 한 몇 년 차 지나고 나서부터 빗 번짐이 되게 심하고 보통 라식 같은 수술하고 나면은 인제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라식도 한 적도 없는데도 아 진짜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죠. 예.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거는 좀 잘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직업을 본인이 이렇게 삼았을 때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하고 내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인제 자아 실현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지만 아. 사실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음. 그런 측면에서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날리지는 쌓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곧 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성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좋은 직업이 맞습니다. 좋은 직업입니다. 예. 특히 기관 아 그래요? 투자자로서 네. 트레이더를 할 수 네.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직업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기회가 없어서 못 하지 이제 음. 하다가 나오는 경우는 못 해 가지고 네. 나오는 경우 아니면은 네. 거의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거의 예 그래요? 자발적으로 잘 안 나오죠. 예. 아. 좋은 굉장히 직업이 만족도가 또 높은 직업이네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시로 한 4 가지 정도를 선별해 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런 뭐 우량주 아니면 배당주 이런 거를 뭐 꼭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우량주 위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트레이더한테는 단기간에 고소득의 수익을 내려면 뭐 테마주나 아니면 단기 급등주를 잡아야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거고 저거 간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인내심 또는 뭐 분노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 이런 거를 자산 배분을 항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혹시 매매 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뭐 본인만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하면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켓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대상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트레이딩 대상이라는 게. 주식, 그렇습니다. 채권, 뭐 원자재도 있고요. 뭐 FX 그다음에 뭐 선물 옵션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도 있고 코인도 있고요. 뭐 NFT 같은 거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외에도 뭐 실물 자산들 가지고 뭐 트레이딩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대상이 무엇이든과 상관없이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마켓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마켓 특성에 아. 남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네. 그 참여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거래하고 누가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고, 거래될 때 어떤 단위로 아. 거래되고 하는 뭐 시장의 컨벤션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 주로 가격을 드라이브하는 어떤 요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첫 네. 번째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거기에 쪼금 더 들어가서 각 상품에 대한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개별 네. 기업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뭐 시장이 좋다 그러면 뭐 그냥 인덱스 같은 거 살 수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 네. 사겠다고 하면 그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뭐 코인 같으면은 최소한 백서라도 좀 잘 읽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채권이라고 하면은 뭐 만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채권 같은 경우는 그게 이런 등급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속성이 지금 어떤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금이라든지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또 그것 또한 잘 알아야 되겠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나 자신이라 아. 함은 사람마다 이 센시티비티가 다르거든요, 민감도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의 네네. 자극에 대해서 이런 민감도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정도 상황일 때 내 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내가 이렇게 공포에 질리 아니면은 막 내가 좀 잘 되고 아. 있으면 그 희열감에 또 음. 무한 공격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거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각자 뭐 트레이더마다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요런 것들도 인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과 제 범위에 아.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켓, 그다음에 개별 투자 대상, 프로덕트, 음. 그리고 자기 자신, 요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사실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다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레이딩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저 정말 열심히 필기했어요.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진짜 이런 어떠한 지금 나름 기술적 분석가들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평선이 다이버전스가 떴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매매 비법, 아니면 뭐 거래량이 갑자기 붙었을 때 뭐 붙기 전에 어떤 신호를 파악해서 급등주를 잡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부수적이고 기본적으로 큰 기둥을 잡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맞나요, 선생님? 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네. 잘 아는 것은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진입과 청산에 대한 판단 네. 기준들은 그 이후에 인제 계속 경험을 아. 쌓으면서 쌓아가야 되는 네. 거죠. 사실은 같이 네. 병행되는 거긴 하겠는데, 네. 뭐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네. 캐리 수익, 캐리 아. 일들을 잘 네. 획득하는 거, 그게 사실은 뭐 수익의 전부인데, 예. 아. 그러려면은 뭐 캐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에 대한 이해 잘 하고 있으면 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 싸게 잘 사서 비싸게 잘 파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떨 때 진입하고 어떤 때 포지션을 청산할 건가, 이거에 아. 대한 자기만의 어 그 뭐랄까요? 시장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메소돌로지? 예. 그런 거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 을 포함해서 그게 네. 어떤 기준이 되었던, 뭐 그건 별로 음. 안 중요한 것 같고요. 각자의 공식대로 사람마다 네. 수익을 내는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 본인이 인제 좋다고 판단되는 걸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어 반드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안 좋으면 네. 안 좋은 대로 약이 되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승리 경험으로 쌓여서 다음 거래에 도움이 될 텐데, 네. 특별한 어떤 자기만의 원칙 없이 뭐 진입하고 청산했는데 뭐 돈을 벌었다. 그거 별로 인제 실질적으로 크게 그 사람의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네. 원칙들을 정해 가지고 그걸 음. 다듬어 나가는 게 반드시 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원칙이라 하면 원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또 그 많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음 가장 중요한 원칙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말하기가 애매한데, 너무 음 많나요? 뭐
방금 말씀하신 선절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뭐 중요하겠죠. 중요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은 뭐 "5%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그냥 아주 그거는 좀 그 좁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어 사실은 뭐 거래하는 분 따라 가지고 좀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네. 상품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5%는 하루만 해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네.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네.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 네. 움직였다고 손절한다? 아마 손절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프로치하느냐 어떤 음. 상품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원칙들은 뭐 얼마든지 바뀔 음. 수 있는 거라서 네. 어 중요한 건 진입 '내가 어때 사겠다. 어떤 때 팔겠다.' 지금 손절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청산의 원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진입과 청산에 대한 기준들을 좀 음. 자기가 가능하면은 뭐랄까요? 뭐 글로 쓰든지 해서 좀 나름 체계를 만들고 네. 그것들을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뭐 진입과 청산의 원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매매를 위한 토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하죠. 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예. 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업 투자가 되고 싶다면 열정과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쪼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트레이더를 하면서 회사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그냥 이대로 취업하지 않고 전업 투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났다. 그리고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인지도도 좀 쌓았는데 회사를 좀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한번 전향해 볼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정과 실력이 뭐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투자 이외에 자산 보유량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보유하는 인컴 수익이 꾸준히 나와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인컴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인제 첫 번째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게 쫓기면은 인제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사람이 결국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공포에 좀 질리기 음. 쉽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거래에. 얼마나 자기가 좀 거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음.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음. 같고 네. 네. 그리고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잘하는 아 사람들 의견도 많이 듣고 네. 시장 시장과 소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 어 음. 예.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아이고. 수목님 근데 수목님도 하다 보면 이 사진은 수목님 아니에요 일단. 혹시 트레이딩을 하거나 할 때 잘 풀리지 않거나 손실이 크게 나거나 아니면 그래서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수목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어 같은 경우는 잠을 자고 나면은 괜찮은데 음. 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네. 방식이 자는 거거든요. 네. 네.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네. 괜찮고요. 네. 근데 인제 예 뭐랄까요? 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안 맞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극단이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운동하는 거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먹고 자는 거 네. 또 괜찮고.
음.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뭐 종교를 예 가지는 거? 만약에 사실은 저희 뭐 크립토 커런시 트레이더들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포지션에 진입하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순간적으로 계속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오기로 또 들어가고 하면 한 3번만 손실이 나 버리면 원금에서 너무 많이 이미 그 돈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되는데 그게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자리에서 끊고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그 거래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음.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 계속 음. 점검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뭐 네. 시장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해 갖고는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진입 청산에 대한 원칙을 네. 스스로가 만들고 그거를 다듬어 가라고 했는데 네. 뭐 화났으니까 싸우자는 식으로 뭐 추가 포지션 들어가고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 그러면 한 번 근데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일단 다시 뭔가 근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러면서 것들 들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들을 다 만들어 놔야죠, 미리. 어떤 때 아. 내가 뭐 만약에 네. 들어갔을 때 뭐 맞으면 어떻게 음. 나오겠다. 틀리면 어떻게 음.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죠. 아. 아 네. 그리고 수목님 제가 그 감정이 없는 매매에 대해서 요즘 또 생각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계적인 투자의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시그널 지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퀀트 트레이딩을 해서 기계 AI에 쪼끔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식은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고 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모두 그 저기 뭐냐 알고리즘화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계도 뭐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쪽 방향이. 그래서 네. 언젠가는 네. 완전히 기계 맥락만으로 모두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요? 뭐 그렇죠. 이미 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미 기계매 외국인 거래 같은 경우는 기계 매매가 90% 넘을걸요, 아마? 코스피 선물의 맞습니다. 경우 코스피 선물의 경우 그렇고 뭐 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거래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이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런가요? 네. 예. 뭐 기계가 하는 매매가 많죠, 비중이. 음. 뭐 크립토 쪽도 퀀터티브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네. 많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그렇죠. 해결해 내야 될 예를 과제네요. 들자면 음 뭐 예를 들자면 이벤트 네. 드리븐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사람이 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대부분 인제 그 퀀터티브한 어프로치들은 이제 좀 평시 상태일 때 네.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아. 특별한 어떤 이벤트 하에서 의사결정을 네. 내려야 되는 것들은 사람이 네. 판단하는 것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아 그렇군요. 그거에서 뭔가를 이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또 우리의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특성 그거를 네. 보완하는 그러니까 특성 중에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네. 보완하는 걸 인제 기계에서 보완을 하는데 이거를 혹시 사피엔스 보셨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 그 내용이 네. 나와요. 아.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사이보그가 되는 걸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결국 적당하게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사람 직접 의사결정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네. 것이 좀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실제 네. 지금 뭐 마켓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은 뭐 기관 투자자라거나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뭐 직접 봇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좀 네.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아.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요즘 사실 굉장히 많이 또
개발들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고도 얼마든지 뭐 아직까지는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지표 같은 경우도 그 챗GPT가 이렇게 그 코딩 문구 다 써 준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트레이닝 뷰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의견은 "아직은 그래도 사람이 하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네. 그쵸, 그쵸. 수많은 경제 입문서들이 시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또 선택을 하는 분석 이론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업계에서 많이 보는 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시장의 마법사들 이런 책들은 보면 어. 트레이더들 인터뷰를 모아 놓은 책이잖아요. 예. 네, 뭐 맞아요. 그런 책들은 네. 나온 지도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론 서적들 예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봐 왔는데 막상 지금 이 질문에 딱 떠오른 책은 없는데 최근에 그 하모리 님 쓰신 하모닉 이론 책 그러면 역시 좀 도움이 완전 센스 있으시네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긴 했어요. 이 가운데 지금 보시면 하모닉 이론 지금 책이 보이시죠? 제가 그런가요? 예. 사진이 좀 작 예.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책이 그 하모린이 지은 하모닉 그렇네요. 예. 이론이에요. 그쵸? 네.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답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시장의 마법사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테디셀러니까 저도 읽어 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배울 점도 많고 약간 인터뷰들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1이면 1 이렇게 딱 찝어주는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많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끝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전업 투자자가 꿈인 사람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제 제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뭐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로서 일을 오래 했지 사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전업 투자자로서 어 해 주는 조언, 원효띠가 쓴 글들을 좀 봐야 된다. 진짜요? 이런 말하면 좀 그냥 한 소리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어떤 레거시가 좀 무너지는 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어 어떤 느낌인가요? 네 기존에 예를 들자면은 뭐 전업 투자자다 뭐 기관 투자자다 하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정보와 차별화되어 있는 환경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음. 생각되고 네. 실제로도 차이가 좀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제가 볼 때 그냥 본업으로 집에서 사실은 해도 환경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 정말요? 같은 거 보면 네. TV 예전에 뭐 TV 방송국에서 PD를 네.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진짜 뭐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음. 들어가서 PD 되고 뭐 방송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음.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네.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누구든지 개설해서 그리고 카메라 것도 비용이 진짜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그냥 어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뭐 100만 200만 짜리 유튜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제 이 트레이딩 뷰 같은 이런 어 도구들이 어 거의 개인들도 프로처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네.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제 HTS가 워낙 잘 돼 있긴 했었어요, 증권사 HTS들이. 네. 그래서 아 네네. 무료로 그냥 HTS 증권사 앱 다운 받아 가지고 쓰면은 이제 네. 거래하기도 용이하고, 사실 그런 것 네. 때문에 한국에서 거래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investing.com 같은 데부터 뭐 트레이딩 뷰라든지 정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중에서도 정말 거의 뭐 프로에 준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 그런 어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정보 비대칭성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음.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자기 등대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낮은 비율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그런 커리어를 거치지 않아도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정보라고 하는 건 트위터나 텔레그램 이런 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다는 말씀을 한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 또 경쟁이,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도 보면은 뭐 정말 무한 경쟁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 네. 같으면은 뭐 레거시 미디어 몇 개, 뭐 한국이 같으면은 뭐 무슨 소위 말해 네. 뭐 지상파입니까? 공중파입니까? 뭐 몇 개 뭐 대형 언론사들 이쪽에서 좀 뭐랄까 그 정보 유통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아. 그래서 얼마든지 그 과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정보 비대칭성이 낮아졌다, 그런 생각이 어 들어요. 예. 네. 기회는 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하기 쉬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그거를 한 가지 해 드리고 싶고, 또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아. 메타인지 얘기 많이 하던데, 앞서도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자금 관리, 자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기 네. 자신의 어떤 멘탈, 어 음.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지 훌륭한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크립토 같은 경우는 24시간 시간 거래가 되니까 거래를 네. 하다 보면 긍정적 거래가 되고, 감정적 거래가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 뭐 '나는 낮 시간에 주로 거래한다.' 왜냐면은 낮보다 밤보다는 낮에 이성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밤이 되면 사람이 좀 더 감성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늦은 시간에 좀 감정적인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래하는 시간 같은 걸 저희가 좀 조절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드리고 싶고, 네. 뭐 그리고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예. 스스로가 이 일종의 인제 뭐 공부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저도 뭐 복싱에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 트레이딩을. 근데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좀 자신감이 완전히 좀 상실된 상태다라고 하면 좀 차라리 잠깐 거래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고요. 네. 스스로를 달랠 필요가 있고, 그 상태를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인제 자신감이 또 많아지면 네. 또 그럴 땐 또 선택을 하게 될 음. 가능성이 또 커지기 때문에 네. 좀 자신감이 약간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거를 잘하는 게 네.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되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수목님 한 가지 네. 들으면서 의문이 있는데
장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장이 열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나 이런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밤 시간에 주로 차트가 움직이고 낮 시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낮에만 거래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제가 인제 아까 뭐 네. 비유를 그렇게 든 건데 제가 네.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라." 그거는 네. 감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하는 게 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어 거래 볼륨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것들이 밤 시간에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된다면은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좀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음. 치료를 해야 네. 되겠죠. 그러면은 네. 차라리 뭐 낮에 푹 잔다거나 아. 네. 밤낮을 아예 바꿔 가지고 네. 생활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텐데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차원에서 근데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데 그 한 몇 년 차쯤에 그 들어서면 자신감이 좀 붙나요? 한 1 년만 해 보면은 바로 압니다. 이게 이 길이 내 길인가 아닌가. 아. 예. 아 예. 1년 네.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좀 잘 안 네.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맞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네. 이것도 분명히 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런 일의 성격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냥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네. 도 별도의 네. 재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재능이 잘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해 음. 봤는데 '안 맞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몰입해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올해도 아니고 한 맞습니다. 1년 2년 정도만 해 봐도 바로 네. 알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이거 아 내 길이다. 아 나 네. 아닌가 보다.' 예. 알게 어 됩니다. 예. 네. 아 그건 그렇군요. 뭐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내가 네. 얼마나 높게 내가 힘들게 느끼거나 혹은 네네.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기분 좋고 건전한 스트레스로 느끼느냐 네네. 요거가 하나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네.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게 네. 어 좀 뭔가 여러 좀 정보들을 딱 스파이크 같이 이렇게 칙 만들어 가지고 종합해 내는 그런 역량이 또 요구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또 네. 수리적인 역량도 좀 요구가 될 거고요. 예. 뭐 아까 그 두 번째 모자이크 같이 그거 하는 걸 인제 뭐 창의력, 상상력 뭐 이런 얘기도 트레이더 네. 사이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네. 것들 수리적인 역량은 인제 오히려 숫자를 다루는 거니까 뭐 암산 같은 거 네. 좀 잘하고 숫자에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아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 좋아하면은 원래 몰입하니까. 그러니까 게임 네.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게임은 밤새도록 했는데 '어 나 원래 밤새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게임 하다 보면은 '어 지금 해가 뜨고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예. 네네.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트레이딩도 네. 자기한테 진짜 잘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아마 해 보면 뭐랄까 스트레스보다는 특별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예. 그런 음. 명백한 점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해 보면 '내 길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금방 압니다, 아. 그거는. 예. 근데 네. 생각보다 잘 맞는 사람 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직업적으로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음. 다 잘 맞는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너무 네. 좀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은 또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잘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딱 자기가 알아요. 예. '아 이건 내 길이다.' 아니다. 아. 그래서 음. 특히나 전업으로 만약에 한다. 뭐 맞지도 네. 않는 걸 갖다가 계속 붙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한 1-2년 맞아요, 정도 해 맞아요. 보면 '내 네. 길이다. 아니다.'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아. 그럼 아니다 일단 싶으면은 근데 다른 거 빨 본인한테 잘 맞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 난 본인한테 잘 맞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보인다 또 이렇게 돼야 거기서 또 흥미를 또 느끼고 더 몰입할 수 있겠죠? 성과가 설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감이 완전히 꺾이진 않아야 되겠죠. 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감이라는 건 엄청나게 네. 중요한 거고 아 일종의 뭐 네. 전쟁에 나가는데 사기 같은 거랑 비슷한 네. 거거든요. 예. 아 네. 링 위에서 복싱을 누군가랑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네네. 그거 없이 아 전장에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매우 네. 중요하고 네. 뭐 성과가 최근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유지되고 있고 그게 네.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한 거라고 하면 네. 괜찮죠. 아 어차피 또 투자라는 건 뭐 장기적인 싸움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수목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수목님 최근에 서울 머니쇼에도 그 연사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저 뉴스 기사에서 보고 놀랐어요. 그거 예 뭐 되게 예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아 그러니까 갔습니다.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새 수목 제가 또 그리고 수목튜브 유튜브 채널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활동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목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 수목님 저희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트레이딩뷰는 제가 여기 초대받아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사실 트레이딩뷰만큼 좋은 도구가 특히 차트와 관련해서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는 기관 투자자로 계속 쭉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도구들에 사실 익숙해져 있었고 음. 이 트레이딩 뷰를 사실 쓸 일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인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써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하나의 어떤 툴로 통합해 가지고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되게 파워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아마 전업 투자자로서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대부분 트레이딩 뷰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좀 시간을 들여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잘 해 보시죠. 하모리 님께 많이 질문도 해 보시고요. 예 저 마지막 사실 이번 인사를 너무 이런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사실 저 이번에 그 서울 머니쇼 이 기사 보는데 저희 트레이딩뷰 차트로 비트코인 반감기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수목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예 히스토리를 여러 마켓들 거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사실은 이만한 도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 얘기를 좀 감사합니다, 수목님. 듣고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목님. 오늘 이렇게 흔쾌히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귀한 말씀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목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목님.